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콕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 토크를 시작합니다. 영주시의 공공건축 정책이 전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와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7일 영주시 공공건축 현장을 방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역을 넘어서 정부에서도 인정한 영주시 공공건축 정책에 대한 얘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대 겸임교수인 김정모 법학박사, 조정은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영주의 공공건축 현장을 지금 이낙연 총리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 상황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어떻게 방문하게 된 겁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좀 살기 좋아지면서 공공건축물 좀 아름답게 하자 이런 이제 정책을 우리 전 정부부터 지금까지 계속 실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영주시가 그런 정부 정책에 가장 알맞게 잘 하고 있다는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공공건축물 디자인 개선 혁신사례로 꼽힌 영주시 공공건축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국무총리 이번 방문은 2009년부터 국내에서 최초로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해서 공공건축, 공간, 환경 디자인을 통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는 영주의 우수 사례를 이제 둘러보고 전문가들로 이제 듣기 위함인데, 이 총리는 영주시 노인복지관에서 영주시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직접 영주시청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또 현장인 노인복지관, 장애인 종합복지관 이런 설계에 참여한 건축가들의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는데 영주시가 이 지금까지 추진해온 공공건축 이 제도들은 서울시보다 약 3년 앞선 제도로 평가받고 있고 지역 밀착형 생활 SOC 사업으로 불리는 동네 건축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아주 롤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뭐 이게 단순히 모양만 예쁘다, 잘 지었다, 뭐 그런 게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09년 전국 최초로 영주시는 총괄 건축가 또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해 왔는데요. 이미 전국 80여 개 지자체와 단체가 영주를 찾아서 이제 10년 차를 맞았습니다. 공공건축 제도 그 운영 방식 뭐 좀 자세히 좀 짚어주실까요? 어떤 점을 좀 배워가는 겁니까? 네, 사실 영주시는 이제 기존의 공공건축 그 정책이 지역 공공정책과 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데 상당히 한계를 느꼈다고 합니다. 네, 전국 최초로 지역 총괄 계획과 즉 총괄 건축가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요.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 및 발주 업무가 단순 행정 업무로 수행이 되면서 지역 맥락과 무관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총괄 건축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건축관리단은 영주시의 공공건축 디자인의 관리 체계 장착을 위해서 경관 기본 계획 및 공공 디자인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 디자인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했는데요. 민간 전문가가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공공건축 정책을 꾸준히 추진을 해온 것입니다. 특히 도시건축 통합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를 해서 큰 성과를 거뒀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그동안 기피시설로 치부되어 있던 그 노인복지관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을 시내 한가운데에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어울릴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시설 운영 일부는 주민들에게 맡기는 등 민간들의 참여를 적극 확대를 했는데요. 영주시는 지역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고려한 공공건축으로 지난 7년간 무려 526억 원의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동안 건립된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노인복지관 이런 공공건축물들이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또 한국건축문화대상 등 각종 건축상을 휩쓸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주시의 공공건축 제도가 많은 지자체에 관심을 받았는데요. 이번 국무총리의 방문으로 전국 지자체가 다시 한 번 더 영주시를 주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지금 장소적인 특징 그리고 역사성을 비롯해서 공공 디자인 개념이 적용된 영주의 공공 건물은 약
2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개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런 영주의 현장을 찾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생활형 사회 간접 자본의 모범 사례라고 영주를 좀 꼽았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 높이 평가한 건지 한번 더 설명해 주실까요? 네. 사회 기반 시설 이른바 SOC 사업 중에서 대체로 우리 인식이 지금 이제 도로 건설 이런 분야에 치중되어 있는데 물론 눈에 보이지 않은 이제 소프트웨어 이제 SOC 사업도 있습니다만은 정부에서는 지금 이제 그동안 토목 중심의 도로 건설 위주의 토목 건설 위주의 SOC보다 건축에 방점이 찍힌 SOC 사업은 공공 건물을 발주부터 또 설계부터 디자인을 이제 천편일률적인 디자인에서 독특한 형태를 띠는 그런 개성이 있는 지역별로 개성이 있는 그 SOC 생활 SOC를 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렇게 후원을 하고 기획을 하고 있는데 이 점에서 영주시는 매우 다른 지방하고 다른 독특한 SOC 즉 이 건축의 공공 건축물의 독특성을 보여줬다. 그리고 이 영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1, 2년 사업이 아니고 10년 동안 꾸준히 해서 전국적인 성공 사례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정부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10년이면 강산다고 변한다는 말이 있듯이 영주에서 10년 동안 노력을 해서 공공건축의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떠오른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영주시에는 앞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생활 SOC 공모 정부 사업에 적극적으로 해서 앞으로 수백억 원의 이 관련 정부 예산을 땡겨오겠다는 그런 야심찬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탄력 받은 김에 이렇게 쭉 치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데요. 지금 생활 SOC 사업은 이번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연계해서 우리 김 박사님. 생활 지역 밀착형 생활 SOC 사업은 국민의 건강과 여가 활용,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국정과제로 이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제 올해 예산 8조 6천억 원 규모의 192개의 생활 SOC 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방침이라고 기재부가 밝혔습니다. 현재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시작됐던 이제 4대강 사업 등의 토목 건설 위주에서 건축 위주로 이제 바꿨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생활 SOC란 것이 주변에서 기존에 멀쩡했던 보도블럭이나 갈아치우고 다리를 만드는 이런 사업이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도서관, 동네 커뮤니티 공간, 체육관, 노인복지시설, 또 여성복지시설 이런 내하고 직접 가까운 거리에 있는 시설을 정부에서 이제 건축물을 아름답게 또 편리하게 주민들에게 이렇게 만들어서 하겠다는 건데 문재인 정부가 지금 5조 8천억 원에서 2019년 올해는 8조 6천억으로 큰 예산을 확대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요. 지금 뭐 이렇게 지방 중소도시지만 서울시보다도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3년이나 빨리 공공건축가 제도를 운영했다는 점도 좀 놀랍고요. 또 무엇보다 시민이 행복한 건축을 추구해 오고 있다는 점에서도 영주시를 다시 한번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정책이 지속되면서 영주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큰 변화,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영주시는 인구 10만의 작은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비의 고장을 내세우고 또 도시가 갖고 있는 매력적인 전통문화유산들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왔는데요. 특히 영주 사과와 그리고 풍기인산물 등 특산물 또 부석사, 소수서원처럼 유서 깊은 문화유적들이 있는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시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또 따로 있다고 해야 할 텐데요. 영주시는 지난 2007년부터 국토연구원 부설 그 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제안을 받았는데요. 공공건축 공공기관 통합 마스터 플랜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서울보다도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 3년이나 앞서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지난 2009년 전국 최초로 공공건축가 제도 도입을 시작을 했습니다. 2010년 디자인관리단을 출범시키고 공공건축과 공공디자인 중심의 정책 설정을 했는데요. 주요 거점 사업들을 만들면서 창의적인 도시재생 사례를 만들어갔습니다. 특히 영주의 공공건축과 도시재생은 첫 사업기획부터 시설 운영 그리고
조성 등 전 과정에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는데요. 네. 할매 묵공장 그리고 할배 목공소 등 일부 시설물을 위탁받은 협동조합은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을 했습니다. 예. 또 지역 주민이 주도하고 지자체와 정부가 지원하는 주민 참여와 협치의 대표적인 모델로 만들고 있는 것이죠. 네. 이런 연유로 지자체장 교체와도 전혀 상관없이 제도가 꾸준히 지속되면서 지난 7년 동안 앞서 말씀드린 대로 526억 원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또 영주시가 그동안 건립한 그 공공건축물들의 각종 건축상을 휩쓸었는데요. 도시재생과 그에 맞는 공공건축 정책은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말씀 들으니까 뭐 지금 그 주민들의 자연스러운 참여로까지 이어져서 이 사업이 이렇게 꾸준히 진행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낙후되고 또 소외됐던 영주시에 활기가 돌기 시작한 건 물론이고, 또 영주시의 공공건축 정책을 좀 배우려는 그런 전국 지자체들의 움직임이 있다고요. 벤치마킹 하는데 지금 이런 표현 써도 될까요? 줄을 서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실까요? 네. 주민센터, 도서관, 복지시설, 주민생활과 관련된 이 공공건축물 수준을 이제 높여가면서 네. 경북 영주에 이제 주목받고 있는데, 특히 이제 영주의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 중에서 전국적인 롤모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 영주에 있는 노인복지관이 어디냐 하면은 예. 영주에는 이제 철도역의 집산지인 철도역의 도시인데 이 철도 시설로 단절된 삼각지 지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네. 이제 중앙선과 영동선이 만나는 교차 지점에 그 삼각지가 있는데 그동안 방치되는데 거기에다가 노인복지관을 신설을 해가지고 저 모양도 굉장히 직선적으로 아름답게 꾸며놨고, 특히 이 노인복지관의 경우에는 노인은 물론이고 노인도 아주 편리한 시설에 또 보기 좋은 시설에 이제 참여했지만, 특히 어린이들까지도 구경 삼아 오는 그런 노인과 어린이들의 소통의 장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영주시에서 지금 이 영주시의 이런 공공건축을 배우기 위해서 전국 지자체에서 이제 벤치마킹 사례로 줄을 잇고 있는데 매년 1,500명 이상의 이제 전국의 공무원들이 영주로 공공건축 투어를 위해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영주 공공건축물이 신의 한 수로 이제 평가받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뭐 신의 한 수로 표현을 해주셨습니다만 이게 발상의 전환인 것 같아요. 이렇게 단절됐던 곳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세대 간의 소통이 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단순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디자인이라는 게 하드웨어 내지는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요? 껍데기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이게 겉이 바뀌게 되면 그 안에 소프트웨어까지 상호 간에 소통하는 것까지도 굉장히 더 긴밀해질 수 있다는 걸, 그래서 더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배우러 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여담으로 지금 이낙연 총리가 방문했을 때 그날 그 현장에 이철우 도지사도 참석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경북의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 요청을 많이 한 걸로 좀 알려졌습니다. 그 부분 좀 짚어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경북이 좀 그 경제적인 산업이 좀 침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철우 지사가 이제 이낙연 총리에게 많은 당부를 좀 했는데요. 총 사업비 3,500억 원이 이제 영주 첨단 베어링 산업 클러스터 조성, 그리고 구미 경제 침체 회복을 위한 구미 스마트 단지 지정을 요청을 했습니다. 또 국가오공단 그 분양가를 인하를 좀 해달라, 그리고 홀로그램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좀 요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주목을 받는 게 이제 영주 첨단 베어링 클러스터 사업인데요. 이 영주 첨단 베어링 클러스터 사업은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기도 합니다. 총 사업비가 약 6천억 원인데요. 산업부 소관 첨단 베어링 기반 구축 사업비가 총 3,500억 죄송합니다. 3,5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올해 2분기 중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신청을 할 계획인데요. 국토부 소관인 그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비가 또 2,500억 원인데요. 이는 지난해 8월에 1,300만 제곱미터의 규모의 국가산업단지 조성의 최종 후보지로 영주가 확정이 됐습니다. 현재 그 사업 시행자 선정 협약 추진, 그리고
대상지 입지 분석을 위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 베어링 특화단지는 영주시와 경상북도의 전략 사업이기도 합니다. 예. 무엇보다 올해 들어서 두 번째 경북을 방문한 이낙연 총리의 행보가 좀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네. 향후 경북 지역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좀 기대감이 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뭐 이번 영주의 이 공공건축 사례를 통해서 또 하나 짚어봐야 될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자체장 교체와 상관없이 이 제도가 계속 꾸준히 이렇게 지속이 됐다는 점인데요. 지난 7년간 526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단체장이 바뀌었지만 제도가 좋으면 그리고 꾸준히 지속해 나가면 물론 이제 영혼을 갖고 추진하는 어떤 공무원들이 있었겠죠. 그러면 단체장에 영향받지 않고 좋은 제도는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영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건축물 제도가 전임 시장인 김주영 시장 시절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현행 장욱현 시장 시절에도 계속적으로 그것을 이제 보완하고 또 가꾸어서 이 성공한 작품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정말 칭찬받을 사례인데요. 네. 우리가 1988년도 대통령 직선제로 되고 1995년도에 자치단체장에 직선이 되면서 이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뽑힌 단체장이 바뀌었을 때 후임 단체장이 전임 단체장이 잘된 정책도 승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선거공학상 앞에 단체장이 해놓은 걸 자기가 또 이제 잘 만들면은 앞에 해놓은 사람의 치적으로 될까봐 말하자면 선거공학상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런 단점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주시 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임 김 시장의 제도를 승계해서 정책을 일관되게 10년 동안 밀어붙이고 다듬어서 좋은 건축 행정에 만들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이런 제도는 정말 좋은 제도고 앞으로 많은 자치단체들이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요. 이게 뭐 어떤 제도든지 최초 기획자가 있을 테고요. 기획했던 팀이 있을 텐데 이런 단체나 그룹이 있을 텐데 거기에 좋은 장점들만 계속 뽑아내서 수정, 보완해 나가면서 쭉 뚝심 있게 밀고 간다는 것.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정치공학적인 것도 있을 텐데 그걸 뛰어넘어서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갈지 물론 조금씩 변형돼 왔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됩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더 많이 벤치마킹해서 새롭게 이 정책들을 조금 변형해서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상호간에 더 시너지가 날 테니까요.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끝으로 전반적으로 좀 평가라면 평가, 앞으로 기대라면 기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보통 이제 지자체장들이 교체가 되면은 그 기존에 했던 정책들이 대부분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그 예를 들면은 이제 수성구청에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수성구청에서는 인자수성이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 이진원 전 구청장이 인자수성이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그 구청의 브랜드로 만들었었는데요. 지금 그 새로 구청장이 바뀌면서 인자수성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는 바꿔야 된다 해서 지금 그 바꾸는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수성구에서 인자수성 유자 프로젝트라는 그 일자리 사업을 추진을 했었는데요. 이것도 이제 올해부터는 2019 수성구형 행복 더하기 일자리 이런 식으로 또 사업 명칭을 변경을 했습니다. 명칭을 변경한 이유가 이제 수성구청장이 전임 구청장에서 현 구청장으로 바뀌었다는 김대건 이유인데요. 구청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업 성격도 일반적인 단순 업무 보조가 아닌 성과 중심의 프로젝트형 사업으로 개편을 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이름도 바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그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다 보니 결국 그 예산 낭비가 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부분에 비해서 영주시는 꾸준히 지자체장이 바뀌더라도 지속해서 해왔다는 것, 이거 참 상당히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다른 지자체들도 같이 본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좋은 공공 건축물들이 많아지면 동네 환경이 바뀌고요. 또 주민들의 삶도 보다 풍요로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주의 공공건축 정책은 국민을 위한 동네 건축의 혁신 방안을 제시하는 그런 모범 사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도시재생 뉴딜과 또 생활 SOC 공모 사업에서도 영주시의 영주시가 더 큰 성과를 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